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설 연휴 첫날이네요. 고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도착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저희 이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설 특집으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음악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이 올림픽 경기도 좀 중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이사자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그 첫째 날 설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은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CBS 음악 FM 신지혜 영화음악 신지혜 DJ와 함께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시사자키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그 첫째 날 설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혜 영화음악 이끌고 계신 우리 신지혜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저희 프로그램은 지난 추석 때 그렇죠. 같이 했었죠. 네. 이제 그 명절 고정 게스트 어떠세요? 네. 지웅 PD의 눈치를 한번 보고 불러주시면 저야 정관용 선생님 언제나 존경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게 네. 아니고 저희가 영광이고요. 아니에요. 신지혜 영화음악이 네. 바로 얼마 전에 20년 맞았죠? 네, 20년 됐어요. 와. 20년 꽤 긴 세월이 흘러버렸더라고요. 어느새 이야,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 20년이 흘러 있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행복하냐고. 근데 솔직히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네. 매일매일에 쌓여서 20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저는 진심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방송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 입에 발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입에 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왜냐면 제가 진짜 한 5주년, 10주년이었으면 지금 정관용 선생 말씀처럼 다른 분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PD나 네, 이런 분들. 20년쯤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시간을 즐겨주고 청취자의 네, 마음이 이 시간을 행복하게 누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많이 철이 들었죠, 저도. 저는 지금 이제 시사자키는 8년 네, 정도 됐거든요. 네. 아직 8년 다 채우진 못했는 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 아니냐. 지금 신지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5년, 10년 때는 정말 그랬다. 그렇죠. 청취자보다는 네. 다른 분들이 떠오르더라. 네, 다른 분들도 떠오르고. 근데 20년 되니까 달라지더라. 그렇죠. 이야, 네. 그럼 저는 경험하지 못한 경지입니다. 이제 경험하셔야죠. 정말 네.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방송한다는 것의 가장 큰 상대는 자기잖아요. 그렇죠. 건강 관리 같은 맞아요. 거. 갑자기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가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 난감한 거 아닙니까? 난감한데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네. 20년을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스스로를 관리해 왔다는 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제 책임이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람인데 감기 왜 안 걸리겠어요. 항상 제가 근데 감기에 자주 걸리거든요. 또 그래서 목 상태 좋지 않은데 또 괜찮은 척하면서 막 하면 그걸 또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걱정하는 글 올려주시고 예. 그러면 또 제가 그 응원을 받아서 빨리 나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채우신 신지혜 아나운서를 저희 스튜디오에 또 초대하니까 더더욱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이제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설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 시간에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영화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영화들의 영화 음악 네. 함께 듣는 걸로. 네. 이번 설 명절은 어떤 영화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설 추석 할 것 없이 예전에는 이런 소위 말해서 대목이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방학이면 방학.
뭐 설 연휴, 명절, 추석 명절 이때에 개봉되는 굵직굵직한 영화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대목을 노려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요즘엔 영화의 주제와 소재도 굉장히 폭이 넓어졌고요. 또 의미가 있는 또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은 대목이라는 게 크게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일주일에도 거의 뭐 10몇 편씩 많으면 20편이 넘을 정도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설 연휴에 가볍게 같이 보실 수 있는 영화들,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들도 물론 제가 뒤쪽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요즘의 영화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또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살짝 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택시 운전사 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1987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이건 역사적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런 시절을 겪어왔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느꼈고 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함께 보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사연이 저희 청취자들도 사연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저도 1987은 그 제 초랑 아들을 같이 봤는데 영화 끝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을 또 확고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과 생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오고 있거든요. 비슷한 영화들이 또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극영화로 만들어져서 조금 더 그 베이스는 역사적인 실화지만 조금 극적인 그런 요소되는 요소가 가미가 되고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거 말고도 이제 1월 24일에 1급 기밀이라는 영화도 또 개봉이 됐어요. 기밀? 네, 요거는 소재가 뭐죠? 요거는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의 그 군 비리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극화한 건데 이 감독이 바로 홍기선 감독이세요. 그래서 이 80년대 장산꽃매라는 그 영화 그렇죠? 영화 운동 집단. 네, 맞아요. 거기에 창립 멤버이기도 했었고 또 오꿈의 나라라는 그 영화사 쪽에서 국내 영화에서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셨는데 이 1급 기밀을 찍으시고 2006년 말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유작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2006년? 2016년. 2016년? 네. 그리고 이 1급 기밀이 작년 후반기에 개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이 끝난 거는 벌써 한참 전인데 그렇죠. 개봉까지 많이 걸렸군요. 많이 걸렸죠. 이런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홍기선 감독은 살짝 말씀드리면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또 이태원 살인사건 이렇게 사회적인 굵직한 어떤 이슈들을 영화화하면서 어떤 아까 장산꽃매 얘기도 해드리고 오꿈의 나라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그 영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폭제적 역할도 하시고 꾸준하게 그렇게 영화들을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근데 1급 기밀은 사실 극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긴 했지만 그래서 또 재미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만하긴 하지만 그 국방부의 항공 부품 구매 과장으로 박중영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고 여기 이제 어떤 제보를 받고 그 제보를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 군용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자와 같이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방위 산업 비리. 그렇죠. 또 우리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도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기도 했었고. 계속 나옵니다. 방산비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급 기밀이라는 영화를 홍기선 감독께서 이제 만드시고 작년 올 상반기에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영화 중에 하나는 역시 1월 25일에 그 같은 시기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 공동정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저희 사자키에서 공동정범 찍으신 그 두 분 감독이 오셨었죠. 김일란 이혁상 감독님. 잘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용산 참사의 그 두 개의 문 다음 영화가 되는 셈이죠. 그렇죠. 일종의 스피노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노프는 이건 무슨 영화가 할 텐데 같은 어떤 그런 팀이면 팀, 어떤 조직이면 조직, 아니면 그 구성을 다른 것으로 옮겨서 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CSI 같은 시리즈인데 오리지널 팀이 있고 똑같은 그런 체계나 사건 해결이나 이런 거 뉴욕 팀, 라스베가스 팀 가는 것처럼 이거는 같은 그 용산 참사를 다루지만 두 개의 문
정범과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약간 이란성 쌍생아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조금 이건 다큐멘터리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앞에 1급 기밀은 극영화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요것도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오늘 정치적이거나 시사성을 띈다는 건 아니지만 올 더 머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2월 초에 개봉이 됐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을 한 건데 거장 리들리 스콧의 올 더 머니. 네, 소재가 뭐예요? 올 더 머니는 그 납치 유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73년에 있었던 일인데 석유 사업으로 굉장한 부를 이룬 폴 게티가 손자가 유괴되는 사건을 맡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때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다고 하니까. 석유 재벌 손자의 유괴 사건. 네. 근데 이게 더 화제가 됐던 건 폴 게티에게 엄청난 그 유괴범들이 몸값을 요구했을 때 폴 게티가 못 준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더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한테는 걔 말고도 13명의 손자 손녀가 더 있다. 근데 얘에 대해서 몸값을 그렇게 지불하고 나면 또 다른 손자 손녀들이 유괴가 될 것이고 그렇죠. 계속 또 몸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몸값을 지불하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갈등도 생기고 굉장히 첨예한 그런 대립이 있었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말하면 안 되죠. 뭐 물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극으로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그 갈등 어떤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어떤 것이 차선책일까 또 아들과 손자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결국 이 어린 나이에 유괴됐던 그 손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연민까지 다 느껴지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리들리 스콧이 또 영상이 굉장히 힘이 있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 1987을 이어서 1급 기밀, 공동정범 그리고 올 더 머니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사회성 짙은 작품들 먼저 좀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서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곡은 바로 택시 운전사 중에서 조용필 씨의 음성으로 들렸던 단발머리일 거예요. 영화의 그 첫 장면 택시를 모던 그 주인공이 이 노래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따라 부르거든요. 다른 노래들도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요들도 많이 나오는데 유독 그 오프닝 장면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단발머리. 네, 들어보죠. 하죠. 시사잡기 설 특집 영화로 떠나는 설 여행. 먼저 요즘 영화 트렌드 가운데 하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영화들 소개를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 하면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게 맞죠? 가족이 봐야죠. 그러니까요. 소외된 사람 없이. 네.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는 벌써 방학이 시작되면서 사실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하순에 위대한 쇼맨. 위대한 쇼맨. 네, 저거 이것도 봤어요. 그러셨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쇼 비즈니스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넴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렇죠. 또 1월 11일에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이 코코는 뮤지션이 되고 싶은 소년 미구엘의 이야기인데 전설적인 어떤 가수의 기타에 손을 댔다가 그만 죽은 자들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할 수 있는데 이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본 어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흥겹고 즐겁게 봤다고 얘기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배경이 멕시코예요. 근데 멕시코에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죽은 자들의 축제라는 걸 여는데 있죠. 예전에 그 007 스펙터의 오프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것은 물론 잊혀지고 단절되고 막 두려운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죽은 후의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열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를 배경으로 해서 이 코코를 만들어냈는데 전형적인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겁먹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어른들은 거기에 또 들어간 죽음이나 잊혀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묵직함 그리고 소년의 어떤 재능, 성장 영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2월 8일 지난주에는 패딩턴 2편이 개봉이 됐어요. 페루에서 온 꼬마곰 패딩턴, 브라운 가족을 만나서 이제 영국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1편에서 보여졌다면 2편에서는 이 친구가 계속 또 약간 엄벙덤벙 실수하는 그런 타입인데 굉장히 또 순수하고 착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또 새로운 모험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패딩턴 2편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뭐요? 거기 나오는 그 마을의 경찰이 패딩턴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이방인이고 여기서 자란 애가 아니고 우리랑 달라라고 끊임없이 이 편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주민들은 패딩턴이 어떤 아이인지 아니까 걔는 그럴 리가 없어. 얘는 잘못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끝까지 믿어주고 가는데 최근에 왜 그 인종차별이니 뭐 이런 인권 침해적인 그렇죠. 소지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다문화 사회에 그렇죠. 이방인 하면 일단 배관시하는 건 문제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도.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보면서 어린 아이들도 같이 보는 패딩턴 같은 영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조금씩 아주 쉽게 풀어준다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좋은 스스로, 교육적 효과가 스스로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방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코와 패딩턴 2에 삽입된 곡들 좀 들으면서 일단 시작기 1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코코에서는 Remember Me라는 곡이 주제가로 쓰이고 있는데요. 미구엘과 나탈리아 음성으로 들어보시고 패딩턴은 1편 중에서 아주 흥겨운 곡이 나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곡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I Got You, I Feel Good 듣죠.